안녕하세요. 노인간호, 우리 질병과 간호 부분 파트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죠? 자, 치매 노인간호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국가고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인간호군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 되겠고요. 보시면 식사시 간호독기, 배설시 간호독기, 위생 간호독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는 어떻게 하느냐? 색깔 있는 식기를 사용하고 음식을 잘게 잘라주고 식사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 그리고 앞치마, 식탁용 매트, 특히 손에 힘이 없는 경우는 조금 무거운 숟가락을 제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유지해달라. 자, 배설시 간호 있습니다. 배설시 간호, 요실금에 대한 부분이 아주 국가고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화장실 가까운 방에 배정하고 고물줄 바지를 착용시켜주고 규칙적인 배뇨 훈련, 야간에 수분 섭취 제한, 주간, 낮에는 수분 섭취 3리터까지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요. 밤에 잠자기 전에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자, 실금이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화장실 위치 표시, 배뇨 후 칭찬해주거나 요식은 패들 사용, 자,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이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위생간호독기, 목욕 전 준비물 확인하고 물온도 40도씨 정도 확인되죠. 미끄럼 방지 매트, 그다음에 샤워 의자 활용, 부드러운 수건, 목욕 후 보습 크림 바르거나 오일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 입는 순서 안내하고 치아, 특히 틀니 같은 거 관리 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치매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이 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면 고음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중저음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준다가 국시에 자주 나오는 파트 되겠습니다. 자, 1번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간결하고 짧은 언어 사용하고요. 한 번에 2가지가 아닌 1가지씩 설명하기. 자, 비언어적 바디랭귀지 의사소통 활용하기. 자,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중 치매 노인 환자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최근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대하듯 대화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뒤에서 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주보고 바라보고 이야기한다. 높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지 않죠. 낮은 목소리로 어조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한다. 답은 4번. 간단 명료하게 반복하여 설명한다.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말하지 않습니다. 1가지씩 얘기해야 되죠. 치매 환자 식사도끼 나와 있습니다. 자, 접시보다는 사발 사용하고요. 유리 제품보다는 플라스틱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사탕이나 땅콩 같은 작은 알맹이로 된 거는 삼가하고 있고요. 양념장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화조무사가 음식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그리고 손잡이가 크거나 약간 무게가 있는 숟가락을 주어 손가락에 쥐고 있다면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자, 다음 주 치매 환자를 위한 일반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운동을 제한한다. 운동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 부분이 국시에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 3번. 병실 내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안 되겠죠. 크기가 작고 딱딱한 음식 질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앞뒤가 분명히 구분된 옷보다는 앞뒤가 구분되지 않는 편안한 옷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옷 입기 간호 나와 있습니다. 앞뒤를 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제공합니다. 단추나 화려한 장식 후 좋지 않습니다.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 입기 쉽도록 입는 순서대로 옷을 배치해 두고요. 그리고 반드시 안전을 위해 치매 환자 옆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한 스스로 입도록 격려하고요. 서서 입지 않죠. 앉아서 입도록. 그리고 자신이 옷이 아니라고 반복하면 미리 옷에다가 라벨을 이름을 써두면 좋습니다. 그 단추가 있는 옷보다는 벌크로 부착용 접착선으로 된 옷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 색깔이나 장식이 요란하지 않는 심플한 옷을 선택해야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 치매 노인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추가 많은 옷을 준비한다.
아니죠. 앞뒤가 분명히 구분된 옷을 준비한다. 아니죠. 앞뒤가 구분 없는 옷을 줬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장신과 많은 옷은 좋지 않습니다. 자, 방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도록 방 밖에서 기다린다. 좋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걸려도 가능하나 어떤다고 돼 있어요? 스스로 옷을 입도록 격려한다. 그래서 잔존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잔존 기능. 잔존 기능. 그래서 답은 5번. 단 옆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치매 노인의 간호도끼에서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 행동 나오고 있습니다. 국시에 자주 출제됐던 파트 됩니다. 자, 보시면 식사를 했는데 밥을 달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후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답일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히 말한다. 정답 되겠고요. 먹고 난 후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국시의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의심하거나 망각, 환각시 간호도끼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거 좋고요. 또 혹시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뒀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배회시 국가고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치매 환자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배회를 많이 하죠. 자, 배회 역시나 불안, 혼란스러울 때 나오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혼란,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배회라고 합니다. 단순 일거리를 주는 게 국가고시의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어서 주방 갔다가 거실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다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고 조금 밝게 해준다.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거나 배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국가고시 문제는 최근 5년도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특히 2025년도 국가고시 문제까지 들어가 있으니 충분히 보시고 시험 푸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어요. 자, 치매 노인이 집안을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지 억대제를 적용한다? 억제제는 좋지 않습니다. 최후의 방법이에요. 최선이 아닙니다. 최후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안 되겠죠. 석양증후군은 호소할 경우 혼자 쉬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있어준다.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 이런 게 답이겠습니다. 배회하지 말라고 강하게 다그치면 안 되겠고요. 정답은 집안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또는 단순 일거리를 제공한다. 빨래 개기, 나물 다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집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라디오 소리를 크게 해주면 안 되겠죠. 줄여주고요.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고 단순한 일거리. 실내등을 켜야죠. 끄면 안 되죠. 켜서 집안을 환하게 해주고요.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가 정답이겠습니다. 보호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간호도끼 반복적인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돌려주는 거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도 좋고요. 과거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줄어들고 장기 기억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단기는 최근, 오늘, 어제, 그제, 최근의 일은 기억을 못하지만 과거 10년, 20년, 30년 전 일을 아주 잘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특히 답은 단순 일거리 제공이 국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치매 후기 단계입니다. 후기 단계에는 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대처법으로 오는 것은 자, 후기 단계는 이미 말로 설득이 되지 않은 단계죠. 그래서 1번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안 됩니다. 가볍게 웃어 넘겨 대답을 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라고 다그쳐봐야 치매 후기이기 때문에 전혀 인지장애가 많이 와 있는 상태죠. 자, 4번이 답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번 질문할 때마다 방금 한 질문임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석양증후군입니다. 해가 질 즈음 혼란해지면서 불안정하게 자꾸 나가는 증상. 그래서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고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신체적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나 간호조무사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있어준다. 이게 답입니다. 함께.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해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좋고요. 낮 시간 동안 활동하고 산책해줍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함께 나갔다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도 석양증후군의 간호 되겠습니다. 자, 다음 노인의 수술 전 투약 시 주의사항. 자, 우리 양리 시간에서 배웠던 거하고 같게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이죠. 그래서 몰핀 주사 전 호흡을 측정해서 1분에 12회 이하면 투약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는 더 투약이 금지되어 있죠. 2번 수술 전 투약은 성인보다 일찍 1시간 전에 투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은 아침 일찍 깨기 때문에 속히 아침 간호를 해준다. 진정제는 보통 성인 용량보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줄여서 해줍니다. 그리고 투여 전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낙상 사고를 잘 겪죠. 자, 노인의 약물 작용 나왔습니다. 간 기능의 저하로 해독이 잘 안 되고요. 콩팥, 심장의 약물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위산 분비 감소로 약물 흡수가 줄거나 약물의 혈중 농도가 최고로 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부작용 출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시 간호, 노화로 인해 시력장애나 기억력 저하로 적절한 시간에 약을 잘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준다. 자, 학대 국가고시 한번 나왔었어요. 자, 신체적 학대. 그래서 학대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의도적인 화상을 입히거나 머리카락이 뽑혀 있거나 외관상 때린 거죠. 그래서 신체 부상, 치료받지 못한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 부종, 멍, 칼킴, 꼬집힘 이런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 및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거부하거나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고 있거나 필요한 의료를 약을 먹지 않거나 영양실조, 탈수 증상 또는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깨져 있거나 이런 개인 위생에 대해서 태만했을 때 방임이라 합니다. 국가고시 한번 출제된 문제 되겠습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를 최소한으로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비도덕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방임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청결히 하지 않고 건강관리 안 하고 특히 식사도 안 하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방임이 바로 자기방임.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또 버린다고 들죠. 버린. 그래서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하게 신변 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 또는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 즉 버리는 형태, 유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자,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하고요. 집안 경조사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건 정서적 학대 되겠습니다. 자,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이냐? 노인 보호 전문기관 되겠습니다. 최근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상해 위험 요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 설정되어 있고요. 심리 안정을 위해서 유치색, 그리고 야간 시 전체 소등하지 않고 비상등, 간접 조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현상이죠. 이때 염증이 변화가 생긴 상태를 우리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관절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고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특히 어떤 운동이 좋겠냐? 골관절염 좋은 운동, 수영 되겠습니다. 수영. 다음 국가고시 낙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낙상은 노인 환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문제이자 우리 주의 의무 태만, 우리 간호인으로서 충분히 인지해야 될
사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낙상은 침대 난간을 올려준다. 슬리퍼 신지 마라. 요게 키워드가 되면서요. 자, 1번. 뒷굽이 낮고 폭이 넓어야 되고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특히 슬리퍼는 무조건 미끄러운 신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슬리퍼 신는 것은 금지되겠습니다. 자, 다음.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고요. 야간에는 조명을 켜두고 실내 장애물을 치워주고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아줍니다. 목욕탕에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침상 높이를 낮추고 떨어지지 않게 침대, 침상 난간을 사이드 레일을 설치해준다. 호출기는 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병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이 엎드려 있으면 바로 닦아준다. 자, 그리고 규칙적 배뇨 시간을 정해 화장실 갈 때 돕는다. 다음 중 낙상의 발생 위험이 낮은 환자는 누구냐? 그럼 낙상하지 않을 환자가 누구겠냐는 거죠. 파킨슨 낙상할 수 있죠. 무릎 퇴행 관절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 복용 중이면 어지러울 수 있고요. 망막 박리, 눈은 안과 수술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낙상 발생이 위험하죠. 답은 2번. 후각이 소실된 환자는 낙상 발생이 위험이 좀 낮은 환자죠.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최근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2024년도, 25년도 문제 되겠습니다. 1번. 야간에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야간에는 간접 조명을 켜준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깐다. 답은 2번 되겠죠. 앉고 일어날 때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인다. 굽이 높고 굽이 낮아야 되고요. 폭이 좁은 폭이 넓은 신발을 신게 한다. 슬리퍼 금지. 식사 시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앉게 해야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국가고시 기출문제 최근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쳐야 할 노인의 행동은? 자, 국가고시 2025년도 국시 문제. 1번.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다. 좋죠. 뒷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다.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앉거나 일어설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움직인다. 배뇨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을 간다. 맞는 답이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다음은 노인의 수면교육 되겠습니다. 자, 수면장애는 기본적으로 비렘, 렘 수면, 비렘 수면 많이 나오는데 둘 다 짧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수면제 복용을 자제하고 일정한 취침 및 기상시간 유지한다. 이거 국가고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피하기 요즘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낮잠은 자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가 국시에서 아주 잘 나오는 기출문제. 자, 밑에 보시면 어차피 렘 수면 시간은 일정하거나 감소하고요. 비렘 수면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 않는 단계, 비렘 수면이죠. 비렘 수면은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빨리 깨는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노인의 수면입니다. 자, 1번.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해주고요. 정기적으로 수면제는 복용 금지. 특히 별표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잠은 피한다. 중요하겠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담배, 녹차 등 카페인은 제한하고요.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줍니다. 왜냐면 밤에 수분을 먹으면 저녁에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소변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은 최소화해준다. 등 마사지 좋겠고요. 실내 온도는 22도. 만약에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경우는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중 국가고시 문제. 수면장애와 관련된 간호 보조활동 중 수정이 필요한 내용. 요즘 국시 문제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면장애에 수정이 필요한 사람 누가 수면장애 오겠냐? 자, 1번. 낮잠은 삼가한다. 맞죠? 알코올 섭취 제한한다. 맞습니다.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좋죠. 답은 4번. 수면량에 따라 기상시간을 매일 변경한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매일 변경하면 안 됩니다. 5번.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으면 가벼운 간식을 먹게 한다. 맞습니다. 자, 노인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 오랜 시간 자게 한다? 아니죠. 낮잠 금지. 취침 시 TV를 크게 누르면 더 잠을 못 자죠. 취침 전 수분 섭취 권장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은 요의, 소변을 보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또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정해진 기상 시간을 수시로 조정한다?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상 시간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자,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옳은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맞습니다. 낮 동안 운동하기 맞습니다.
밤 동안의 침실 조도 낮추기 맞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 많이 마시면 수면 장애가 유발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가벼운 간식 맞습니다. 자, 노년기 운동 나왔어요. 유산소 운동. 자, 노년 건강을 사정한 후 실시하며 유산소 운동은 주 3일 그리고 1회 60분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골관절염이 있는 노인의 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수영이 적합하다. 최근 5년에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국가고시 문제. 골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겠냐? 체중 부하를 주지 않는 수영이 답이겠습니다. 노인기 영양요구 나와 있습니다. 영양요구. 그래서 맛봉우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입맛이 감소됐어요. 기초대사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열량 섭취도 감소시켜야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다당류 증가 국가고시 문제, 단당류 감소해야 합니다. 또 국시에서 이거를 바꿔서 많이 내죠. 다당류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종류, 그래서 곡물 그리고 고구마라든가 감자 되겠고요. 단당류는 그거 자체가 당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단당, 설탕, 사탕, 초콜릿 이것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당류 섭취 증가, 국시 문제. 그리고 골다공증 위한 칼슘 섭취 권장하고 있고요. 연화곤란이 있을 때는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이 적합하다. 자, 노인에게 칼슘이 요구되는 이유는 골절 합병증을 예방하고 골연화증 예방, 골다공증, 허리가 굽는 체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노년기 영양분 수분 섭취는 증가시켜야 돼요. 1.5, 3리터까지 먹어야 되고 변비가 있기 때문에 섬유소 풍부한 식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 주로 생긴다고 그랬죠.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지방 식사. 단백질, 칼슘 먹어야 되고 비타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키워드 다당류 섭취.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야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비만이기 때문에 식이와 운동 필요하고요. 탈수이기 때문에 물 많이 마셔야 되고요. 변비의 원인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섬유소와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철분결핍성 빈혈 별표죠. 철분결핍성 빈혈에 의해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철분제 처방 나오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C, 철분 C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골다공증은 당연히 칼슘과 비타민 D가 섭취를 해야 칼슘 섭취를 늘게 만들죠. 그리고 철분은 비타민 C를 먹어야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철분결핍성 빈혈은 비타민 C가 답이고 골다공증은 비타민 D가 답이겠습니다. 노인에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칼슘 섭취 증가시켜야 되죠. 염분 섭취는 줄여야 되고요. 단당류는 줄여야 하고 식이섬유는 섭취를 해줘야 돼요. 변비가 오니까요. 대신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정답 되겠습니다. 노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해야 될 권장하는 것은 무엇이겠냐? 골다공증은 비타민 D 또는 칼슘. 노인의 영양 섭취의 영향을 주는 신체적 변화로 온 것은 침분비는 감소하고요. 단맛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둔해져서 설탕을 많이 치게 돼 있죠. 답은 3번.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위의 기능이 약해지죠. 갈증에 대한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탈수, 건조 많이 하죠. 그래서 구강 간호를 하는 겁니다. 5번. 음식 냄새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는 게 아니고 둔해지죠. 그래서 음식 냄새 잘 맡지 못합니다. 다음 노인 대상자 중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무엇이겠냐? 흡연력 없다. 괜찮고요. 대퇴골 골밀도 높다.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한다. 괜찮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한다. 좋습니다. 답은 5번.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의 하나 중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024년도 국가고시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성 질병은 여성 노인에게 발병률이 높고 뼈조직에서 뼈세포가 상실되어 골밀도가 낮아진다. 전체 골량의 감소로 골절의 원인이 된다. 뭐겠습니까? 골다공증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하면 먹어야 될 거 칼슘. 칼슘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비타민 D까지 오셔야 돼요. 자,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 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좋을 거, 복용하면 좋은 것, 비타민 C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칼슘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피부 건조, 진한색 소변, 소변량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무슨 문제냐? 탈수 증상이겠죠. 답은 1번. 삼키는 능력이 부족한 나이든 70세 노인이 섭취해야 되기 좋은 음식은 무엇이겠냐?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 되겠습니다. 변비가 있는 노인 환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금식 아니겠고요. 수분 섭취 제한하면 안 되고요. 식사량을 늘려야 되고 활동은 해야 되고 답은 5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노인이 되면 변비를 쉽게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섬유질 섭취가 너무 적고요. 수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변비가 잘 발생됩니다. 자, 우울증 관리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 시도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최근 6년 안에 한번 나왔습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 증상으로는 식욕 감퇴, 체중 증가, 과식 체중 증가, 수면 부족, 불안, 절망, 변비,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새로운 기억을 못하는 전진성 기억 상실. 자, 그리고 장기 기억은 증가되고 단기 기억은 최근 거는 잘 기억을 못하죠. 과거 거는 기억을 합니다. 사별했거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우울증 위험도가 높다.